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번째 시간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전원 및 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끝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내용 설명은 이번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 그래서 7번째 자, 전원 및 배선에서 먼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전원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냐면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전원의 종류는 바로 상용 전원과 평상시에 쓰는 전원을 얘기했겠죠. 상용 전원과 그 다음에 상용 전원이 고장났을 때 쓸 수 있는 비상 전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상 전원. 자,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전원의 설치 기준 나오죠? 자, 전원의 설치 기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 한번 눈으로 꼭 보셔야 돼요. 설치 기준. 자, 먼저 상용 전원 같은 경우는 상용 전원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상용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뭐한다? 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른 전원과 공통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까지의 배선은 뭐한다? 전용으로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개폐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용이라고 표시를 한 표지를 할 것. 그러니까 차단기를 보시면 그 차단기에다가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용이라고 따로 그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개폐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 이 정도 있고. 그 다음 비상전원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조금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나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상전원 같은 경우는 그 용량까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감시 상태를 60분간 감시를 하고, 그리고 작동. 몇 분간? 10분간 유효하게 작동을 해야 돼요. 비상전원 같은 경우. 감시 상태는 몇 분? 60분. 그리고 작동하는 시간은 몇 분? 10분간 유효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10분 이상. 자, 그리고 층수가 30층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바로 30분 이상 경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30층 이상. 보시면 30분 이상에서는 10분이 아니라 여기서는 30분 이상 경보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10분이 아니라 10분 이상. 그죠? 1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상전원 같은 경우는 이 값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60분간 감시 상태, 그리고 10분간 유효하게 작동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각 설비별 비상전원이 나오죠? 설비별 비상전원. 자, 이거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소방 전기시설에서 다루는 내용만 좀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유도등과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다음 비상 경보 설비, 그리고 비상 방송 설비, 그 밑으로 비상 콘센트 설비, 그리고 비상 조명 등 한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나머지 제원 설비나 분말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기계 분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넘겨주시고 전기 분야에 해당되는 것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유도등 같은 경우는 비상전원이 축전지 설비 딱 하나가 있어요. 축전지 설비.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이 세 가지의 비상 전원으로는 바로 축전지 설비와 전기 저장 장치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가 발전 설비, 그 다음에 비상 전원 수전 설비와 전기 저장 장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 조명 등 예비 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한 비상 조명 등 같은 경우는 축전지 설비,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와 전기 자가 발전 성질이 되는 거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전기 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은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각 설비별 비상 전원의 용량이 나오죠. 그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몇 분간 작동을 해야 되냐, 그 몇 분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비상 전원의 용량이 얼마였어요? 바로 10분 이상이었죠. 지금 말씀드린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비상 전원이 얼마다? 10분 이상이에요. 10분 이상. 자, 그리고 같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리고 비상 경보 설비, 그다음 비상 방송 설비도 비상 전원의 용량이 얼마? 10분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좀 잘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증폭기 같은 경우는 비상 전원의 용량이 30분 이상이라는 것, 이런 거 좀 잘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유도등, 비상조명등으로서 11층 이상,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 자동 터미널 같은 경우는 바로 60분 이상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 이 60분 이상도 시험에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실 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그리고 증폭기,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증폭기, 마지막으로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에 대해서만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비상전원의 종량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배선을 보시면 배선의 설치 기준 나와 있죠. 교재에 총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다 중요한 건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선에서. 자, 먼저 그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이다. 자, 이거요. 첫 번째 보시면 전원 회로. 그러니까 전원이 투입되는 회로는, 전원 회로는 무조건 뭘로 한다? 바로 내화 전선. 무조건 내화 전선으로 해야 돼요. 내화 전선. 이게 실기 시험에도 가끔 나와요. 실기 시험에도. 자, 뭐다? 전원 회로는 반드시 내화 전선으로 한다. 내화 전선. 그러니까 화재에 불에 이제 견디는 전선이 되겠죠. 내화 전선. 그 다음에 그 밖의 배선은 전원 회로를 제외한 그 밖의 배선은 뭘로 하냐? 바로 내화 배선이나 내화 전선이나 또는 내열 전선. 그러니까 내열 전선은 열에 견디는 전선이 되겠죠. 내열 전선. 자, 요걸 씁니다. 내화 전선 또는 내열 전선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 밖의 배선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원 회로만큼은 뭘 쓴다? 내화 전선을 쓴다라는 거. 내화 전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뭘로 한다? 송배전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송배전식.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뭘로 한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은 송배전식. 송배전식. 다른 말로 뭐 보내기식 배선이라고 해요. 보내기식이라고 똑같이 해요. 송배전식이나 뭐 보내기식 배선. 그러니까 이 송배전식은 뭐냐면 그 실기 공부를 하시면 교차회로 방식이라는 걸 하실 거예요. 교차회로 방식과 비교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내용인데 송배전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통시험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송배전식을 써주는 거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그 절연 저항이 나와 있는데,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250V. 자, 보세요. 절연 저항이에요. 자, 절연 저항은 자, DC 직류 25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해서 자, 얼마가 나와야 되냐? 바로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돼요. 저계로 측정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의 경계구역.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하나의 경계구역에서 자, 어떻게 나오냐? DC 25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해서 절연 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돼요. 하나의 경계구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쪽에 6번. 자, 6번을 보시면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는 경계구역은 몇 개? 7개 이하예요. 7개 이하. 자, 하나의 경계구역. 하나의 경계구역에서 자, 공통선 하나. 자, 하나의 공통선이 자, 담당하는 경계구역은 몇 개 이하다? 바로 7개
이하가 돼요. 7개 이하. 그죠? 앞에 강조 드렸던 내용이죠. 7개 이하.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7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몇 옴? 50옴 이하예요. 50옴이면 전로 저항 감지기 회로. 자,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저항값이에요. 전로 저항은 얼마? 50옴 이하예요. 50옴 이하. 50옴 이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보시면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이 몇 퍼센트?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80% 이상. 그래서 전격 전압의 80% 자, 이상이다라는 거죠. 감지기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바로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의 설치 기준. 이 종단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종단 저항을 감지기 말단에 설치를 하는데 그때의 설치 기준이 나와요. 종단 저항의 설치 기준. 종단 저항의 설치 기준. 자, 내용이 딱 3가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이거 당연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얼마? 1.5m 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설치 높이. 자, 설치 높이가 얼마냐? 바닥으로부터 얼마? 1.5m 이내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1.5m 이내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 뒷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높이, 설치 높이를 좀 더 기억을 해주세요. 설치 높이는 1.5m 이내라는 거. 설치 기준에서. 그러니까 아마 오답으로 나올 경우에 아마 이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1.5m라는 거. 뭐 1m 이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5m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이 나오는데 내화배선이라는 것은 불에 잘 견디는 전선이 내화 전선이고 이제 내열 전선 같은 경우는 열에 잘 견디는 전선이 이제 내열 전선이 되겠죠. 그때 내화배선을 보시면 그 내화배선의 전선의 종류가 나와 있죠. 종류가 총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9가지를 자세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눈으로 이런 전선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암기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공사 방법에 보시면 공사 방법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필기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그 공사 방법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거기 내화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의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이걸 암기해 두셔야 돼요. 25m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라는 것.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25mm 이상.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시면 내열 배선. 자, 내열 배선이 나오는데 이 내열 배선의 종류가 내화 배선의 종류랑 똑같아요. 그죠?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화 배선과 내열 배선의 종류는 똑같은데 다른 점은 바로 공사 방법이 틀리죠. 그죠? 공사 방법. 자, 여기에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그 표 밑에 비고란 그 비고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그죠?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자, 보시면 내열 전선의 내열 성능은 온도가 816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에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이거요. 10초 이내에 자연 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이거나 가열 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건축 구조 부분의 내화 시험 방법으로 몇 분 동안? 바로 15분 동안 380도씨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 이하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 이 시간을 좀 암기해 두세요. 자연 소화는 10초 이내에 돼야 되고 그리고 15분 동안 가열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10초 이내와 그리고 15분 동안이라는 거. 여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배선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거기 박스 안에 내용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옴 이하라고 했죠. 50옴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이 몇 프로? 바로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답은 2번에 50옴 이하와 80이 되겠네요. 2번. 자, 2번 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 기준이 얼마냐? 바로 DC 250V로 절연 저항계로 측정해서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되죠. 답은 1번. 다음 3번. 각 설비와 비상 전원의 최소 용량 연결이 틀린 것은? 자, 1번에 비상 콘센트 설비는 20분 이상 맞죠? 2번에 제연 설비는 20분 이상 맞고요. 3번. 비상 경보 설비는 20분 이상이 아니라 10분 이상이에요. 비상 전원 용량이 10분 이상. 다음 4번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증폭기는 30분 이상. 맞죠? 그럼 틀린 거는 3번이네요. 3번. 다음 4번.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2번에 보시면 동일층 발신기함 외부에 설치할 것. 자,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설치를 해줘야 되죠. 내부에. 그죠? 틀린 건 2번이 틀렸네요. 2번. 다음 5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비상 전원을 축전지 설비로 할 경우 감시 상태를 몇 분간 지속한 후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는가? 바로 감시 상태는 60분간 감시 상태를 지속하고 그리고 작동은 얼마? 10분 이상 경보를 해야 된다고 했죠? 답은 3번. 60분간 감시 상태 지속, 10분 이상 경보.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6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GP형 수신기에 감지기 회로의 배선을 접속하려고 할 때 경계구역이 15개인 경우 필요한 공통선의 최소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지금 경계구역의 수가 15개예요. 자, 경계구역 수가 15개. 그런데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할 수 있는 회로가 총 몇 경계구역 있어요? 바로 7개였죠. 그죠? 7개 이하. 그래서 15개의 경계구역을 몇 개로? 7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7개로. 자,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 15니까 7개, 7개, 1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7, 7, 1.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따라서 몇 개? 3개. 3개의 공통선이 필요한 거죠. 최소. 그죠? 7, 7, 1. 그죠? 3개. 답은 몇 번? 3번이네요. 3번. 다음 7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배선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보기에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보시면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 구역은 9개 이하이다. 9개 이하가 아니라 7개 이하예요. 7개 이하. 답은 4번. 다음 8번. 다음 중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전원 회로에 사용하는 내화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2번, 3번, 4번은 내화 배선 종류가 해당되고요. 1번에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해당 사항이 아니죠. 답은 1번이에요. 1번. 다음 9번. 다음 중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에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종단 저항의 설치 주된 목적은 바로 도통시험.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죠. 답은 1번. 다음 10번. 다음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내열 배선의 시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열 전선의 밑에 있던 비고란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자, 보시면 내열 전선의 내열 성능은 온도가 816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자, 몇 초 이내에 자연 소화된다? 바로 10초 이내라고 했죠. 그죠? 10초 이내에 자연 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이거나 가열 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건축 구조 부분의 내화 시험 방법으로 몇 분 동안? 바로 15분 동안. 그죠? 15분 동안 380도씨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 이하일 것. 그래서 답은 10초 이내에 자연 소화. 그리고 15분 동안에 가열한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1번.
내와 배선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450에 750V 저독성 난연 가격폴리 올레핀 절연전선을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와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에 매설하고자 한다. 표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는가? 바로 25mm 이상. 자,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을 해주는 겁니다. 답은 3번에 25mm 이상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전원과 배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